마법의 주문을 듣고 키워드로 정리하는 마키수학 친구들 안녕. 마키쌤이 들려주는 이번 이야기 뭘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도수 분포표 만나봅니다. 지난 시간에 별량으로 줄기와 잎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줄기와 잎 그림 말고 표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표를 생각해보면 어땠어요? 항목별 수를 알 수 있고 또 합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도수분포표에서도 이 도수분포표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그 별량, 그러니까 수량으로 된 자료죠. 이걸 항목을 계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만약에요. 그 주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다라고 하면 항목에 연계성이 없죠. 선물은 그냥 개별적이니까. 근데 수량은 연계성이나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표에서 나타내는 항목이라는 말 대신에 구간으로 나눠요. 구간으로 나눠서 계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수 분포표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계급.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이걸 바로 계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던 별량에다가 좀만 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추가하는 거는 55, 55, 55.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수학 점수를 한번 예로 들어볼 겁니다. 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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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점, 66점, 67점. 요렇게 추가를 해요. 자, 지난 시간의 별량을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70, 71, 72, 73, 74, 75, 85, 85, 85, 85, 90, 91. 나 이렇게 지금 이 별량 전체 18개를 다 얘기를 해줬다. 근데 이제 좀 친구들이 잘 들어보면 이게 좀 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50점대는 55, 55, 55 이렇게 했고요. 60점대는 65, 66, 67 이렇게 나란히 했어요. 70점대도 70부터 75까지 나란히. 80점대는 85, 4개. 그 다음에 90점대는 90, 91. 요렇게 했습니다. 막 여기저기 퍼져 있는 상태로 말고 요렇게 해서 좀 쉬운 예를 들어봤는데 자, 어쨌든 이 별량이 총 18개고요. 이제 이걸 나눠보려고요. 나눠보자. 계급을 나눠본다라고 하면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요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치? 근데요. 이 50점대라고 지금 계급을 나눴잖아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계급을 정합니다. 60점대는 60점 이상, 70점 미만으로 계급을 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50점 이상, 60점 이하, 60점 이상, 70점 이하 이래버리면 도대체 60점은 중복되는데 어디로 갈 거야, 그치? 그래서 한쪽은 미만으로 하고요. 한쪽에서는 이상으로 하고요. 요렇게 해서 예를 들어 60점이라고 하면 70점이라고 하면 요런 점수들은 어느 한쪽으로 속할 수 있게끔 계급을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계급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구간의 너비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예를 들어 50점 이상 60점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그 양끝값, 그 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60에서 50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점 차이가 나죠. 계급의 크기는 10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럴 거야. 계급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어떤 계급을 잡아서 그 계급의 양끝값의 차를 구해주고 거기에 단위를 꼭 붙여주세요. 요거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단위 붙여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뭐 만들 거지? 도수 분포표 만들 거죠. 도수가 뭘까요? 도수.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 그러니까 별량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0점대, 70점 이상, 80점 미만. 자, 이 점수가요. 70, 71, 72, 73, 74, 75
6명이야, 6명. 그러면 이 계급에 속하는 도수는 6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표랑 사실상 다를 바 없는데 표에서 항목을 계급으로 나타낸 것뿐이고 그 계급에 속하는 몇 명, 도수, 몇 명이라고 하는 그 자료의 개수가 바로 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별량. 그 별량을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 속하는 도수를 쓴 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계급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80점대는 80점 이상, 90점 미만 요렇게 길게 또 얘기를 해. 그치? 그래서 이 계급을 또 대표하는 값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각 계급을 대표하는 값을 바로 계급값이라고 합니다. 계급값. 이 계급값은 계급의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0점 이상, 80점 미만 이걸 만약 예로 든다라고 하면 70하고 80 양 끝값을 더해주고요. 2로 나눠주면 돼요. 75가 되죠. 75가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그 계급의 대표, 계급값입니다. 간단해요. 70, 80 더해주고 나누기 2.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거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도수분포표의 모양을 참고하시고요. 도수분포표의 왼쪽에 계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계급에 해당되는 도수를 각각 써주고요. 도수분포표의 가장 아래에다가 뭘 쓴다? 합계를 쓴다. 합계. 합계가 즉 도수의 총합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별량을 18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합계가 18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도수의 총합까지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들까? 도수분포 만드는 거, 도수분포표 만드는 거 요거 과정을 한번 볼게요. 우선은 내가 계급도 나누고 막 해야 되잖아. 그치? 계급을 나누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별량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별량, 가장 큰 별량을 먼저 찾아줍니다. 그러면 아까 쌤이랑 같이 그 예를 들었던 별량 있잖아요. 수학 점수들 55점이 가장 낮아요. 가장 작은 별량이죠. 그 다음에 91점이 가장 높아요. 가장 큰 별량이다. 요렇게 두 값을 찾아. 그런 다음에 계급의 크기를 정해서 계급의 그 개수를 정해줄 건데요. 계급의 개수가요. 너무 많으면 또 거시기에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자, 그래서 5개에서 15개 정도 그 사이로 그 계급의 개수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계급을 나눠본다면 50점대,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그리고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그 다음에 100점 미만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까 예를 든 거에는 100점이 따로 없었어. 만약 참고하세요. 별량에 100점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마지막 계급에 90점 이상 100점 미만이라고 했지만 마지막 계급에 넣어서 간주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 100점 이하까지로 마지막 계급만 살짝 변신을 시켜줄 거예요. 계급의 개수를 5개에서 15개 정도로 되게끔 나누자라고 했죠. 왜 그럴까? 만약에 계급의 개수가 너무 적어, 막 2개야. 그러면 이거 뭐 분포가 어떻게 된 거야? 분포 상태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너무 많아요. 자, 너무 많아. 그러면 이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나눠져 있어야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되어져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급을 또 나눴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각 계급의 도수를 쓰면 돼요. 50점 이상 60점 미만은 55, 55, 55 3명이야. 그럼 3을 쓰면 되죠, 도수. 60점 이상 70점 미만은요. 65, 66, 67 요렇게 3명이니까 도수는 3. 70점 이상 80점 미만은 70, 71, 72, 73, 74, 75 6 도수 6 써주시면 되고요. 80점 이상 90점 미만 자 여기는 85, 85, 85, 85
4 써주시면 돼요. 도수 4. 90점 이상 100점 미만. 자, 이거는 90, 91점이니까 2. 요렇게 해서 각각의 도수를 다 쓴다. 합계는 18. 18명이니까 그렇게 합계까지 써서 도수 분포표를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자,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자료 전체 경향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값이에요. 그 대표값이라고 하는 것 중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중앙값도 있고, 평균값도 있고, 무슨 최빈값도 있고, 나중에 나오거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평균도 되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평균은 모든 자료의 합 나누기 자료의 개수로 구하죠. 아마 평균은 친구들이 구하는 것도 아마 알 것 같은데, 자, 이 별량을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으면서, 도수 분포표에는 별량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네? 그치? 그러면, 아싸, 못 구한다. 그러고, 안 구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수학은 어떻게든 한다니까? 할 거야. 그래서, 각 계급의 계급값을 그 계급의 별량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자. 50점 이상 60점 미만이 3명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55점이 3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60점 이상 70점 미만이 3명이죠? 그러면 계급값. 자, 65점. 이걸 3명이라고 치자. 그러면 계급값 75점이면은 6명. 계급값 85. 자, 그럼 4명. 계급값 95. 그럼 2명. 요런 식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별량의 모든 합을 직접적으로는 구할 수 없으니까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각각 다 구해서 더하면 별량의 합이라고 생각하자.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수의 총합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든 해내다, 수학을.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가깝게라도 평균을 구해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도수분포표, 또 도수분포표의 그 만드는 방법과 평균도 살펴봤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 거. 도수분포표를 살짝 구멍을 막 뚫어놔요. 그래서 칸 채우기 나옵니다. 어느 계급의 도수 구해라. 아니면은 뭐 총합, 그러니까 합계 구해라.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디는 계급을 직접 쓰는 그런 칸 채우기도 나오게 합니다. 계급 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거는 뭐 완전 기초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어느 계급이 전체의 몇 %일 때 그 도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문제. 만약에 총 도수가, 도수의 총합이 30명이야, 30. 근데 어느 특정 계급이 도수가요, 전체 중에 차지하는 게 뭐 10%래요. 자, 그러면은 그 계급의 도수는 몇이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30의 10%니까 30 곱하기 100분의 1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각 계급의 도수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특정 계급 하나 말고 어느 계급까지 아니면 어느 계급부터 계급 여러 개를 더했을 때 그 도수의 합이 뭐 전체 몇 %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백분율하고 연관시키는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 요런 거 나오고요. 평균 자체의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평균 자체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키워드로 정리해보자. 우리 이 알아둬야 되는 그 용어들이 있어. 그쵸? 별량, 계급, 계급값, 또 도수. 자, 그러면서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각 계급 곱하기 그 계급의 도수. 자, 요거 싹 더해줍니다. 그리고 나누기 도수의 총합. 그래서 평균 키워드까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도수분포표 만나봤고요. 이제 바로 사랑스러운 음악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동안 우리 이쁜 친구들은 뭐 한다? 30초 동안 순간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수분포표와 연결해서 다음 시간은요, 히스토그램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